네,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 이후에 전국이 더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추천 몫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을 놓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 민주당은 폐기된 쟁점 법안들을 재발의하겠다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있었던 본회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가결이 됐고 이후에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 선출안 투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선출하기로 미리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 협상을 깼다, 사기, 반칙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어제 본회의 전에 의총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부결을 조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의사 일정과 안건 상정에는 합의했을 뿐이고 이것은 자율투표에 따른 결과다 반박을 했습니다. 여야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은 여야가 그동안 합의의 정신을 관례처럼 떠받들었던 그러한 상황을 완전히 뒤엎은 그런 결과를 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의원 자율투표에 의한 결과니까 언제 이분에 대해서 뭐 가결시켜준다고 약속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 같은 경우 이거 먼저 했었습니다. 네. 그 찬성표가 281표가 나왔어요. 저희 당도 찬성을 한 겁니다. 여야 합의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는 통과되는 거를 잠정적으로 다 인정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썼던 한석훈 이분에 대한 이 선출안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일반 법안 표결처럼 이렇게 되면은 굳이 그동안의 관례와 이런 것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저희는 바라볼 수가 없고 이유도 그 직전에 있었던 민주당 의총에서 또 의원 한 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한석훈 위원이 지금 현재도 비상임 위원인데 뭔가 반인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뭐 국민연금 뭐 자금운용본부에서 뭐 상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반대했다. 뭐 이태원법에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국가인권위원이 저희가 추천하는 인권위원이 민주당의 어떤 생각과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만 그러면 본인들도 찬성표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 다수석을 가지고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숫자로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안, 예를 들어서 2012년에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지금 민주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면서 뭐 의회 다수의 폭거다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적어도 이런 상황이 또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가뜩이나 전국이 경색돼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상위원을 맡고 있는 분에 대해서 3년 전에 여야 합의를 통과시켰던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민주당의 자율 의사에 의한 결과라고 하면서까지 부결시키는 것은 글쎄요. 이거 도대체 여야 합의로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싶은 그런 심정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 합의와 관례를 깼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2012년도 이제 사례를 좀 들어주셨어요. 그때 이 반대 입장에서는 의회 폭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민심의 어떤 향배고 이게 현실 인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민심을 얻지 못한 국회에서의 정당은요 찬바람이 불기 마련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뭐 험한 말로 이거는 뭐 약속 위반이다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여당목에 이제 누구였죠? 한석훈. 예, 한석훈이 이분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인권위원으로서의 어떤 반인권적인 부분도 노출이 됐지만 정치적 중립성들을 의심할 만한 어떤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이제 본인의 어떤 인권위원으로서의 어떤 선임을 앞두고도 야당에 대한 날선 어떤 기고를 신문에 하면서 어떤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의총에서 이 안이 여야 간의 위원회 투표 부분들은 합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무조건 묻지마로 찍어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었던 상황 같고요. 그래서 자율에 맡겨놓겠다.
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부결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어떤 자율보다는 당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다수 의원들이 인권위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몫의 인권위원은 선출이 되고 여당이 추천한 몫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여러 가지 방안을 조치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일각에서 많은 추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숙진 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선출은 됐는데 네. 실제로 일을 하려면 대통령의 임명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 임명을 안 해서 이분이 취임을 못하게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상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위원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석훈 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냥 후임을 선출하지 않고 선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그냥 후임이 없으니까 네.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방치하는 상황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좀 상황을 좀 보고 저희가 봐야 될 것이고 지금 저희 내부가 굉장히 감정이 격앙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굉장히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한 일들입니다. 네. 어쨌든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서 이 사안 민주당에서도 제가 볼 땐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수기를 해서 이 임명 문제만큼 선출 문제만큼은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고 그 이후에 저희의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봅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러니까 이준숙 위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임명 보류를 건의하는 방안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회가 여야가 추천을 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을 대통령이 어떤 권리로 있어서 물론 임명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권한을 좀 남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껌껌이 이런 부분들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좀 적합한 인물을 다시 추천을 해서 여당 몫으로 다시 표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작은 의석수 때문에 좀 분에 차고 감정적으로 격앙이 될 수도 있으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을 인지하고 뭔가 좀 야당 의원이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권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대통령에게 또 부담을 주는 것도 여당으로서도 그것도 좀 상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숙진 위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고 여당에서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서 다시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인권위원 선출안과 관련된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어제 있었던 본회의 재표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었습니다.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표결이 있었는데 모두 부결이 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6개 법안 모두 반대표가 108표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얘기한 대로 단일 대우가 있었다. 이탈표는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이게 무기명 투표의 결과이기 때문에 숫자가 같다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 한 표 빠지고 어느 쪽에서 한 쪽이 들어오고 이건 사실 모르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 당의 의석수 108석 그것을 넘는 한 법안은 아마 107표 반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희 의석수보다는 적지 않은 그런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먼저 저희의 단일 대우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는 적지만 야권에서도 이탈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의 함의는 민주당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계속 2번, 3번, 4번, 5번 올려서 1차 표결에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결국 법안이 법으로서 성립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계속 반복될수록 아마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의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어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 모두 자동으로 폐기가 됐고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108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전히 그 민심에 올라타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용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대로 그 거부권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동전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이걸 무기명 투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무지성 투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노란봉투법, 25만 원 이런 방송사법에 어떤 논박이 있을지 모르지만 노란봉법이나 25만 원 법은 나름대로 민생 법안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108석 이상 나온 게 그건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떻게 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 최근에 한동훈 대표께서 의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무지성으로 정부 편만 드는 것들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무지성이라는 건 뭐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묻지마 편을 드는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인데 어제의 이 그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세 법에 대해서의 국민의힘이 보여준 그 투표 결과는 무지성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폐기된 법안들 모두 재발의하겠다 방침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방송사법 같은 경우에도 이미 두 차례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재표결이 있었는데 모두 폐기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들을 계속해서 재발의하겠다.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뭐 대통령의 거부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 얼마나 그 의미 없는 일인지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최민희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장이나 과방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겠다,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또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오늘 말씀했던 무지성에 대한 어떤 실천들이 당내에서 존재한다면 방송사법 부분들을 다시 여당과 협의를 하고요.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어떤 사안들을 기대해보고 싶지 않는 이 얘기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법안 재발의에 나서는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조금 전에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가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계속 같은 내용을 재발의하고 끝까지 태도를 안 바꾸는 이유는 그렇게 태도를 바꿀 경우에 그 극렬 지지자들로부터 비난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들이 그동안 두 번, 세 번 반복했었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발을 빼기가 어렵다. 아마 그런 인식이 많이 작용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세 번, 네 번 해도 안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계속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또 만들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데 진정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서 뭔가를 하겠다면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겠죠. 한동훈 대표가 이 무지성적인 정부 지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당은 물론 정부와 한 배를 타고 같이 가는 입장이긴 하지만 민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민심을 정확하게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있어서 비판할 점, 또 수정해야 될 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민심을 받들어서 충분히 다른 의견을 우리가 내야 한다. 그런 표현으로 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마치 또 당정 간에 또 갈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 분위기가 대단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심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성이란 말은 민심이 윤심보다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윤심을 받드느라고 민심을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과연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지원법이 무조건 윤심이 반대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냈냐? 내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무지성이 어떤 거냐면요. 그동안 국민의힘은 그냥 봉투에 풀 칠하듯이 정당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냥 용산에서 봉투에 풀만 칠해하면 이 풀을 칠하는 이유도 모르고 풀 칠해서 계속 단순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인형에 눈을 붙여 하면 왜 붙여야 되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무지성의 어떤 그동안의 정당 활동이었다면 민심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를 귀 기울여서 아무리 용산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다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민심과 윤심을 따졌을 때 민심이 좀 위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차별을 두는 것들이 이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 그리고 보수가 제대로 자리 잡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의 어떤 방점을 찍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읽고 싶습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찬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한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친윤계에서는 사과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사과를 하면 야당의 공세가 오히려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지금 만찬회동 이후에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면서 갈등 양상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많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수사 결과에 관련한 많은 정보들도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좀 많이 변하고 있죠. 저 입장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지금 대통령실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거부권이 발동될 거라고 보고 이제 재의결을 또 앞두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당에 특히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민심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요소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차원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용산에서 얘기하듯이 뭐 사과할 때가 아니다. 아마 이것은 타이밍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과라는 것은 대상이 있고 언제 하느냐, 또 그 수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런 판단을 잘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를 하고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어서 아마 대통령실 얘기는 그런 식으로 읽히고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아마 특검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거 그리고 지금 수사심의의 권고를 받은 그 일명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 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특검을 발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검찰 수사의 미진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성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파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특검부터 먼저 가자고 하는 의견을 야권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그 부분도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 저는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특검으로 해결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검찰에서 어떤 결정을 내느냐 이것을 먼저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참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 민생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독대를 가지고 한참을 설전을 친한계가 친윤계가 벌이더니 이제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 배우자의 사과를 가지고 지금 설전을 벌입니다. 한가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을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때입니까? 독대와 사과 안 하셔도 돼요. 국민들이 뭐 사과 굳이 받는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사과 받는다고 해서 뭐 무슨 면죄부가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도리를 해라.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리조차 한 해 만에를 집권 여당에서 따지고 있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고요. 일단 김건희 여사는 사과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사를 받으셔야죠. 수사를 받고 정당하게 일반 국민들과 같이 법 앞에 평등하게 조사도 받고 판결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되면서 말했던 공정과 상식이 넘쳐흐르는 대한민국 아닐까라는 점에서는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 사과하지 말고 수사를 받으셔라. 그리고 수사를 받으려면 특검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을 뽑는 10월 재보궐선거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가 이미 호남 쟁탈전에 나선 가운데 한동훈 대표 오늘 인천 강화를 시작으로 후보 지원 유세를 벌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이긴 합니다만 이번 재보선이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에게 갖는 의미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취임한 지 2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있는 선거입니다. 여론조사가 네. 아니고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강화 군수 또 부산 금정구청장 이 두 곳을 계속 지켜내야 적어도 한동훈 지도부의 지난 2달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위기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총력 지원을 통해서 이 두 곳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영광하고 곡성이라는 곳은 호남인데 거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공고하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조국 신당의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해서 영광군수 후보로 나오는 이 상황 이것이 만약에 영광군수를 뺏기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11월 15일에 있을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맞물려서 대단히 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양당 모두 이 기초자치단체장 4곳 선거 관련해서는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성주 대변인님.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금정, 부산 금정이나 강화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져오면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꼭 가져오지 않아도 부담이 없지요. 원래 보수의 텃밭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정치상을 설명 드릴 말씀 많으나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산 금정이나 강화는 이기면 좋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영광이나 곡성은 호남입니다. 호남의 어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서의 내부적인 어떤 이제 말하자면 경쟁 구도란 말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우리의 텃밭에서 진보 진영 내기는 하나 소수 정당인 조국혁신당에게 하나라도 내주게 되면 이거는 민주당이 향후의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호남의 민심의 어떤 그 향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민심을 붙잡아 넣을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려면 영광과 곡성 두 군데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숙제가 되는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오더라도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이 아닌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진보 진영 내에서의 가능성 있는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날이 거듭할수록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호남 쟁탈전이 뜨겁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